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결정을 놓고 당내에서 아주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홍준표 대표가 연세대학교 강의에서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온수가 큰 수입니다. 대수입니다. 박근혜 친박계가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국회의원하고 하기 위해서 박근혜 치맛자락 붙드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탄핵 때 질의밀려라고 그래서 박근혜하고 그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을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나가시라고 한 것은 온수가 아니고 큰 수입니다. 자, 홍준표 대표, 이 꼼수, 대수, 뭐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을 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치맛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죠. 네. 국회의원들은 나름의 다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 그 사람들은 뭐 딴 거 필요 없고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는 것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치맛자락을 받아내 의지했다. 뭐 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아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어저께 연세대 사회학과에서 깜짝 강연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학생들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됐는데 네. 학생들이 아주 신랄한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네. 꼼수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까 같이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자, 홍준표 대표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친박계를 일단은 탈당시키려는 그 의지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의지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아나서 네. 보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친박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당내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친박계 의원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탈당을 거부하고 있죠. 네. 특히나 지금 친박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최경환 네.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하겠다고 했지만 네. 최경환 의원은 지금 뭐 거부를 하고 그에 네. 대해서 맞서는 네. 오히려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당신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팔아서 정치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러면서 네. 지금 한참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관상 변호사님, 지금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이 욕먹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당신도 정치적인 패륜 아니냐, 패륜화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저 말이 이제 정치 패륜은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지만 네.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대선 때우고 또 자유한국당 당대표 나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이용한 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떤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에서 당선이 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수단이 될 수 있을지언정 목표는 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단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보수 대통합이랄지 아니면 이제 특히 바른정당이 다시 자유한국당과 합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을 지어야 하고 더군다나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선거에 있어서 승리를 해야 하면 불가피하게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하. 결국 당 내에서도 친박 청산이라는 걸 해야만이 당이 살아날 수 있고 보수 통합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이제 저 선택을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죠. 당대표와 당심이 서청원, 최경환 친박계들을 나가라는 건데 네. 나갈 수 있느냐 이거죠. 당에서 윤리를 열어서 출당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탈당 조치가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을 떠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네. 현역 의원인 최경환, 서청원 의원 등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네. 당규에 소속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아하. 있어야지 탈당을 강제로 탈당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7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친박 의원들이 그렇죠. 아직 있기 있죠. 때문에 현실적으로 네. 그분들을 또 쫓아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최경환 의원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반항한 거거나 반발한 건 아니었다면서요? 예. 원래는 읍소도 한 적이 있었고. 그랬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1심 판결이 내릴 때까지 네. 기다려달라. 그리고 저 읍소를 홍준표 대표가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죠. 처음에는 네. 바로 출당을 시키려고 하다가 저 이제 친박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걸 절충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홍준표 대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월 중순 이후에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그 판결을 보고 출당을 시키겠다라고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최경환 의원은 저 얘기를 한 것은 친박의 대표로서 얘기를 한 거고 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당내에서 어쨌든 친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밀어붙였을 때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네. 저 읍소를 일정 부분 수용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친박계 의원들은요, 지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당을 나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태훈 의원의 최근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친박 의원들의 목소리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시죠. 혁신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탈당 권유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의원들의 탈당 권유를 발표한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단 중지를 시키고 시기와 그런 절차적인 그런 문제를 다시 논의를 좀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하는 와중에 서로 간에 서로 언성이 좀 높았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더라도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헐뜯더라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 운명을 다시 합니다. 국무회의 할 때 그런 호소하시면서요. 할 때 제가 진짜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저러다가 우실까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힘과 기회를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친박계 의원들의 얼굴들을 한번 저희가 오랜만에 한번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봤는데, 자, 저 친박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이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아, 그래요? 정치에서 어떤 집단행동,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그룹을 만들려면 권력을 가졌거나 네. 아니면 강력한 지지가 있는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저 친박 의원들 누구도 대중적 지지가 있는 정치, 구심점을 역할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고요. 네. 물론 야당을 예물로서 권력까지 잃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들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긴 상당히 어려울 거고,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직전에나 가야 어떤 새로운 정계 개편, 이런 것들이 다시 시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이죠. 최순실 씨가 또다시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악으로 버티고 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나를 세운 이 최순실 씨의 증언. 대체 최 씨의 속내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는 감정에 복받쳐서 재판정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최순실 씨가 이번엔 감정을 숨기지 않고 감정적인 대답과 대응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경숙 전 교수, 네. 대학 학장이었죠. 그때 이화여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이미 유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미 유죄 받은 상태인데. 예. 거기에 이제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네. 자기 딸 정유라에 대해서 김 전 교수에게 난 부탁한 게 하나도 없다. 아니, 이미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부탁을 특혜를 요청한 적도 없고, 네. 심지어는 나는 그분이 대학장인 줄도 몰랐다. 아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네. 아니 그 정도로 고위관리직을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 네. 하면서 이제 그게 사실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부탁한 거거든요. 네. 또 김종 전 차관에게는 왜 거짓말하느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유라를 보호하기 위한 네.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재판정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딸 정유라 보호 진술을 하기에 급급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로? 본인이 일단 증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김경수 전 학장과 관련된 범죄 사실은 부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좀 할 말이 있으니까 기회를 달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사회주의 무리를 일으켜서 딸이 망가졌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적도 빼앗기고 딸이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근데 네. 사실은 그 말은 사실은 맞아요. 맞죠. 맞죠. 네. 그런데 사실 정유라 씨는 이제 저와 정반대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또 증언을 했는데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렇죠. 엄마에게 얘기를 불리한 했고, 증언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를 확실시한 네. 그런 결정적인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머니 최순실 자신으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정유라한테 사실 죄가 없는 거죠. 네. 정유라가 법정에 나와서 사실대로 이 얘기하고 그것이 본인한테 불이익을 미쳤다고 해서 네. 그럼 결국 원죄는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딸에 대한 네. 그런 감정을 갖다가 솔직히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갑자기 딸에 대한 애증을 막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 혹시 이 감옥 안에서 딸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최근에
생활비까지 끊겨서 정유라 씨가 고생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면서 마음 돌아간 정유라, 딸을 마음을 좀 돌려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요? 뭐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정유라가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유라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보면 엄마가 사실은 변호사 전화기로 접촉을 하려고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받았고요. 그랬죠. 유경재 변호사가 지금 선계를 포기하고 변호를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정유라가 다시 돌아서긴 또 지금 알려지기로는 정윤혜 씨가 정유라의 집에 몇 번 방문해서 네. 마음을 돌려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별로 먹히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렇다고 하면 정유라가 최순실의 저런 시그널에도 네. 바뀔 가능성은 없다 보고 저는 한 가지도 아까 이 CG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최순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의 욕심으로 딸을 이대에 보내려고 해서 교수들이 고통을 받아 죄송하다. 네. 이 발언을 보면요. 앞에 발언한 거 안 맞아요.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대에 전혀 압력을 가한 적도 없고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엄마의 욕심으로 이대 보내려고 교수들이 고통을 받았다. 네. 그 말은 본인이 뭔가 압력을 가해서 교수들이 어려움에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청탁은 또 한 건 아니라고 아니다.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말이 모순이 어떻게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네요. 두 개의 말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학장을 학장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최순실 씨는 뭐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명백한 걸 아주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건 아마 본인 자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제는 결과는 거의 비슷하니까 할 말을 하고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경재 변호사 측도 정유라 씨를 변론하는 걸 아예 포기를 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에 협조를 하는 게 본인으로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엄마와는 완전히 등지기로 결심을 한 거로. 일단 뭐 변호사는 정유라 씨 변호사면 정유라 씨 위해서 변론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변론 자체가 최순실 씨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에게 불리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증언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대립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구나 연락해도 연락 받지도 않으니까 형식적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 사임계를 낸 것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네. 변호인의 조력도 안 받고 있고 네. 또 경제적인 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 다른 데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정유라 씨를 설득하려고 정윤혜 씨가 잠깐 들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 둘 사이에서 이혼을 했지만 이 아버지 정윤혜 씨가 뭐 어떤 역할을 할 게 있을까요? 어떤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정윤혜 씨는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유라로 인해서 국정농단 게이트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아버지로서 아무리 뭐 최순실 씨에 이혼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유라 씨의 친아버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독일에 혼자 있고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으면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케어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면이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인천공항을 통해서 정유라 씨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유라 씨의 모습은 전혀 안 보여요. 네. 그러면 과연 정유라 씨가 아주 보이지 않게 정유라 씨를 도와주는 것인지 네. 아니면 그전과 똑같이 아예 서로 등을 돌리고 전혀 네.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게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최순실 씨 모녀 간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인연이 완전히 끊긴 걸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어머니와 딸의 인연이 이어져 있는 걸까요? 좀 더 지켜봐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5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되냐? 이래서 네. 지금 한참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상 변호사님, 지금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이 욕먹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당신도 정치적인 페류나 아니냐, 페류나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저 말이 이제 정치적 패류는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지만 네.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대선 때우고 또 자유한국당 당대표 나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이용한 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떤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에서 당선이 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수단이 될 수 있을지언정 목표는 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단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보수 대통합이랄지 아니면 이제 특히 바른정당이 다시 자유한국당과 합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을 줘야 하고 더군다나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선거에 있어서 승리를 해야 하면 불가피하게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하.
결국 당 내에서도 친박 청산이라는 걸 해야만이 당이 살아날 수 있고 보수 통합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이제 저 선택을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죠. 당대표와 당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결정을 놓고 당내에서 아주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홍준표 대표가 연세대학교 강의에서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꼼수 큰 수입니다. 대수입니다. 박근혜 친박계가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국회의원하고 하기 위해서 박근혜 치맛자락 붙드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탄핵 때 지리밀려라고 그래서 박근혜하고 그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을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나가시라고 한 것은 꼼수가 아니고 큰 수입니다. 자, 홍준표 대표, 이 꼼수, 대수, 뭐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을 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치맛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죠. 네. 국회의원들은 나름의 다 이념과 가치 같은 친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밀어붙였을 때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네. 저 읍소를 일정 부분 수용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친박계 의원들은요, 지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당을 나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태훈 의원의 최근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친박 의원들의 목소리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시죠. 혁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탈당 권유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의원들의 탈당 권유를 발표한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단 중지를 시키고 시기와 그런 절차적인 그런 문제를 다시 논의를 좀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하는 와중에 서로 간에 서로 언성이 좀 높았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더라도,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헐뜯더라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 운명을 다시 합니다. 국무회의 할 때 그런 호소하시면서요, 할 때 제가 진짜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저러다가 우실까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 그 사람들은 뭐 딴 거 필요 없고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는 것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치매자락을 바탕에 의지했다. 뭐 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아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어저께 연세대 사회학과에서 깜짝 강연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학생들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됐는데 네. 학생들이 아주 신랄한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네. 꼼수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까 같이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자, 홍준표 대표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친박계를 일단은 탈당시키려는 그 의지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의지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아나서 네. 보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친박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당내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친박계 의원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탈당을 거부하고 있죠. 네. 특히나 지금 친박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최경환 네.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하겠다고 했지만 네. 최경환 의원은 지금 뭐 거부를 하고 그에 네. 대해서 맞서는 네. 오히려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당신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팔아서 정치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하라는 것이 말이 서청원, 최경환 친박계들을 나가라는 건데 네. 나갈 수 있느냐 이거죠. 당에서 윤리를 열어서 출당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탈당 조치가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을 떠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네. 현역 의원인 최경환, 서청원 의원 등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네. 당규에 소속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아하. 있어야지 탈당을 강제로 탈당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7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친박 의원들이 그렇죠. 아직 있기 있죠. 때문에 현실적으로 네. 그분들을 또 쫓아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최경환 의원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반항한 거거나 반발한 건 아니었다면서요? 예. 원래는 읍소도 한 적이 있었고. 그랬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1심 판결이 내릴 때까지 네. 기다려달라. 그리고 저 읍소를 홍준표 대표가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죠. 처음에는 네. 바로 출당을 시키려고 하다가 저 이제 친박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걸 절충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홍준표 대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월 중순 이후에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그 판결을 보고 출당을 시키겠다라고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최경환 의원은 저 얘기를 한 것은 친박의 대표로서 얘기를 한 거고 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당내에서